어렵게만 바뀌고 획일화된 입시 제도에 학원과 학교는 우리에게 똑같은 방향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생각과 마음은 뒷전인 채 그냥 현실에 치여 끌려가듯 그냥 공부를 하죠. 그 당시 17살 저는 명확한 꿈과 목표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는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민했던 제 몸은 점점 한계가 오고 명확한 꿈과 목표도 없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도 확신도 없었죠.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 하고자 하는 행동은 따로 있는데 학교에서 시키는 것과 충돌이 되니까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수행평가가 있는데 무슨 안전활동을 시킨다든지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게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공개했지만 제 몸의 이상 신호는 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하루하루 학교 끝 마치는 것도 솔직히 도전이었는데 그런 증상들을 짊어진 채 학교가 끝났는데도 뭐 체육대회 한다고 또 남을 안 해?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또 남을 안 해? 또 제가 선택한 동아리지만 저는 안전지킴이를 들었거든요. 또 아침에는 또 일찍 와서 인사를 하고 끝나고는 또 뭘 한다네? 학교는 또 개인만의 것이 아닌 단체 생활, 관계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학교 생활 그 외에 전부터 끝까지 어떤 덩어리들이 항상 붙는 거예요. 물론 매번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반복된 생활을 3년 동안 한다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 꿈도 미래도 모른 채 제 몸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내일이 걱정되는 오늘을 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한 달 조금 넘는 학교 생활을 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고 다시는 그닥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검정고시는 솔직히 내신 시험에 비해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맞아요. 검정고시는 1년에 2번, 4월, 8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검정고시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자퇴를 해야 시험 볼 자격이 생겨요. 시험일 기준이 아닌 시험 공고일 기준이요.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내년 6월에 시험을 등록하려면요. 최소한 10월, 11월에 자퇴를 마쳐야 내년 8월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1학년 때 자퇴를 마치고 2학년 2학기 8월에 검정고시를 끝내면요. 그 해 수능을 볼 자격이 생겨요. 그럼 내 친구들보다 수능을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자퇴언니 물론 재수는 안 했지만 수능을 한 번 본 사람과 2번 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내가 지금 2학년인데 검정고시 시험을 끝내고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다 밟았네?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연습 삼아 본 수능 점수에 있어 너무 완벽한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그럼 2학년 때 대학을 가시는 거고요. 수능을 못 친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잖아요. 연습해본 사람과 그냥 맨땅에 간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나는 그 수능의 분위기도 알고 출제 유형도 한번 접해봤기 때문에 물론 공부 외에도 학생들마다 생활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생활과 자퇴한 사람의 생활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미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생활 다 보내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밥 대충 먹고 학원 숙제하고 내일 시험 공부하고 눈 비비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늦은 밤에 뭐예요?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팔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 그만큼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다 끝냈고 잘 땐 자야죠. 여러분, 현재 중2부터는 약간의 제도가 바뀌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중3이에요. 고교 학점제라고 내신의 비율은 높이고 정시의 비율은 줄인다는 정책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정시 비율을 낮추진 못할 거예요. 입시제도 개혁 사이에는 중3은 입시제도에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재수를 쉽게 못할 거예요. 솔직히 학교를 가야 된다는 기본 생각에 중학교를 마치면 어떻게든 고등학교를 갈 거예요. 자퇴는 솔직히 누구나 꿈꿀 수는 있지만 누구나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전이거든요. 한 학기 정도 어떻게 학교 생활 하겠죠? 그런데 어쩌죠? 1학년 1학기 때 45%, 2학기 때는 55%가 이미 내 점수가 확정되는데 남은 학년 학교 도대체 어떻게 다닐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입시제도 속에서 내년이면 조금 더 자퇴생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중 1학년이요. 여러분, 비교 내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교 내신은 수능에서 내가 몇 점을 맞으면 그 수능 점수 받은 애가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 있잖아요. 그 내신 점수를 평균 내어서 나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에서 300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 수능 300점 맞은 친구들 내신 점수를 모두 평균 내어서 나도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전에 보던 비교 내신을 검정고시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검정고시는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유리했죠. 불이익도 없고. 제 생각이지만 검정고시란 이유로 내신에 불이익을 준다? 검정고시 측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2023년 입학전형 예고사항을 보면 정시 모집에도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 정시에도 내신을 보겠다는 말이에요. 총장님의 말씀일 뿐 이렇게 해도 실제 정시에도 내신을 보겠지만 검정고시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자퇴생들에게 솔직히 유리해요. 또한 지역균형 개발도 늘리겠다. 이 말은 시골 지역에서도 정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미 시골 지역에도 서울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듣기 불편하고 어려울 거예요. 이런 입시 상황에서 자퇴생은 늘어나고 검정고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2023년 수능이 끝난 지금, 수능을 끝낸 고3 친구들, 그리고 수능을 앞둔 고2 혹은 고1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험난한 입시제도 속에서 시험과 공부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도망이 아닌 나름의 전략을 갖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수능 끝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우리가 지금 대학을 가잖아요. 그 대학에서도 자퇴할 수 있는 거고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은 지금 다른 학생들, 중학생 혹은 고1, 2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지만 세상 일은 모른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계획하는 자세와 그렇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는 완전 틀려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나 또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지 한번 곰곰이 깊숙이 나와 진지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그냥 무르르듯 그러려니 내버려두지 말고 내가 만들어 갑시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삶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 빠이!